밀가루와 설탕값은 내렸는데 왜 우리 빵값은 요지부동일까요? 그 뒤엔 6조 원 규모의 거대한 가격 담합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사다리 타기로 인상 순서를 짜 맞추며 5년 넘게 국민을 속였습니다. 담합으로 폭등한 재료비는 60%에 달했고 기업은 배를 불렸습니다. 이제 와서 3% 내리는 신용은 명백한 눈속임이자 기만일 뿐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24일 오후에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가 먹는 빵과 과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물엿과 올리고당, 즉 전분당 업체들의 담합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 주요 제분 업체들이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내리겠다고 발표하며 생색을 냈던 것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지난주부터 이번 주 사이에 뉴스를 챙겨보신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셨을 겁니다. CJ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분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2월 중순부터 밀가루와 설탕 납품가를 일제히 3%에서 최대 6%까지 내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이라도 마트 장바구니 물가가 잡히고 동네 빵집이나 분식집 가격표가 내려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칼국수 한 그릇, 빵 한 봉지 가격 좀 내려가려나 하고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퇴근길에 마트나 빵집 한번 들러보셨습니까? 식빵 가격, 케이크 가격 단백 원이라도 내려갔던가요? 아니면 아이들 간식으로 사주는 과자 봉지 가격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습니까? 단언컨대 여러분의 체감 물가는 전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뉴스에서는 내린다는데 왜 우리 동네는 그대로지? 라며 답답함만 느끼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함과 배신감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이한 상황은 단순한 물가 반영의 시차가 아니라 지난 6년 가까이 우리 식탁을 지배해 온 거대한 검은 카르텔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일간 쏟아진 기업들의 가격이나 발표 데이터를 샅샅이 뜯어보고 지난 2월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를 정밀하게 대조해 본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우리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맬 때 뒤에서는 임원들이 모여 웃으며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누가 먼저 총대를 메고 가격을 올릴지 순번을 정해서 마치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자연스러운 시장 가격 상승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철저하게 속여왔던 겁니다. 지금 기업들이 고통 분담 차원이라며 생색내며 발표한 3%부터 6%까지의 가격이나요? 이건 그동안 담합으로 올려놓은 40%가 넘는 폭리에 비하면 조족지혈,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당 이득 앞에서 고작 몇 퍼센트의 인하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냉정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말하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제가 팩트로 뼈를 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욕플레이션, 즉 그리드플레이션에 대한 검증입니다. 기업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서 우리도 죽을 맛이다. 환율이 올라서 남는 게 없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최근 1개월 국제 소맥, 그러니까 밀 선물 가격 추이를 뽑아왔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이미 국제 밀 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2월 한 달간의 데이터를 보면 등락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명확하게 하락 또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재료 가격 그래프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내려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빵과 과자, 라면의 가격표는 요지부동일까요? 기업들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하는데 시차가 걸린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죠.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을 믿어준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6개월 전, 1년 전 곡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왜 가격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올릴 때는 원자재 급등, 뉴스가 나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가격표를 갈아치우면서 내릴 때는 재고 소진이 안 됐다. 환율 리스크가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탐욕플레이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의 실적입니다. 제가 최근 공시된 주요 식품 기업들의 작년 4분기 그리고 연간 잠정 실적을 뜯어봤습니다. 원가 부담 때문에 힘들다던 그 기업들 성적표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곳이 수두룩합니다. 매출은 비슷하거나 소폭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대폭 늘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원가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졌는데 제품 가격은 턱없이 높게 유지해서 그 차액을 고스란히 기업의 주머니로 챙겼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에 담합으로 적발된 재분제당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시점과 정확히 비례해서 이익률이 개선되는 기현상을 보입니다. 소비자의 고통을 담보로 기업 곶감만 불린 셈입니다. 이게 탐욕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불합리한 가격에 저항하지 못하고 지갑을 여는 걸까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진화심리학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수만 년 전 수렵 채집 시절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고열량 음식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눈앞에 달콤한 과일이나 탄수화물이 보이면 가격이나 미래를 따지지 말고 일단 먹어서 몸에 저장해 두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죠. 기업들은 이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위 오픈런 현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명 베이글 맛집 소금빵 성지라며 새벽부터 줄을 서는 모습. 여러분도 뉴스나 인스타그램에서 보셨을 겁니다. 빵 하나에 5,000원, 6,000원이 넘어가는데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어이 그걸 사 먹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인 소비지만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희소성에 대한 강렬한 반응입니다. 남들은 못 먹는데 나는 먹었다는 그 획득의 쾌감이 비싼 가격에 대한 저항감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한정 판매, 시즌 한정 같은 딱지를 붙여 우리의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심리적 압박, 즉 포모 증후군을 유발해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카드를 긁게 만드는 것이죠. 이번 담합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시장 전체의 가격을 동시에 올려버림으로써 소비자에게 선택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빵값이 비싸니 우리 뇌는 빵은 원래 비싼 거구나 라고 기준점을 새로 찍어버리는 앵커링 효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속이는 기술은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뇌과학을 이용한 마케팅,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최근 마트에 가서 과자 봉지를 들어보고 왜 이렇게 가볍지? 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10%, 20%씩 슬그머니 줄이고 있습니다. 핫도그 개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우유 용량을 1000ml에서 900ml로 줄입니다. 왜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일까요? 우리 뇌의 보상 회로는 숫자의 변화에는 민감하지만 부피나 무게의 미세한 변화는 잘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가격표의 숫자가 올라가는 것은 뇌의 통증 중추인 뇌섬엽을 자극합니다. 즉,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반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면 통증 중추는 잠잠합니다. 대신 포장을 뜯고 먹을 때 느끼는 도파민, 즉 쾌락 보상은 여전하죠. 기업들은 이 뇌의 허점을 파고들어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야금야금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는 겁니다. 최근 공정위가 이런 꼼수 인상에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시장에는 용량이 줄어든 제품들이 표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수를 넘어선 소비자의 인지적 한계를 악용한 기만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진짜 돈 냄새를 잘 맡는 스마트 머니, 즉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보통 기업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게 교과서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최근 2주간 특히 검찰의 담합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2월 초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음식료 업종, 그 중에서도 이번 담합에 연루된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번 6조 원대 담합 사건이 단순히 과징금 몇 푼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SG 경영이 글로벌 표준이 된 지금
이런 불공정 행위는 기업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거대한 거버넌스 리스크입니다. 스마트 머니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집단 소송, 공정위의 추가 제재,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선 소비자들의 민심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갉아먹을 것이라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 10일간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식품주를 매도한 자금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혹은 AI 관련주 같은 미래 성장 섹터로 이동하거나 아예 배당 성향이 확실하고 투명한 금융 지주사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이들 기업에게 너희들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주식 시장의 큰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해당 기업들이 처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6년간 쌓아 올린 그들의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팩트들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지 않는 탐욕,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마케팅, 그리고 이를 간파하고 떠나는 스마트머니. 이 모든 신호가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그동안 철저하게 호갱 취급을 당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단순히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검찰 조사도 공정위 과징금도 아닙니다. 바로 깨어있는 소비자의 냉정한 감시와 선택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마트에 가서 1 플러스 1 행사 상품을 집을 때 단순히 싸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램당 단가를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밀가루 값 내렸다는데 왜 빵값은 그대로지? 라고 점주에게 혹은 고객 소리함에 당당하게 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내놓는 어설픈 사과문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를 꿰뚫어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카르텔에 맞서 우리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10일간 기업들이 내놓은 생색내기식 가격 인하와 검찰이 밝혀낸 사다리 타기 담합이라는 충격적인 두 얼굴을 목격했습니다. 어제 전분당 담합 조사 결과까지 터지면서 사실상 우리가 먹는 모든 가공식품의 가격 결정권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거대 기업 임원들의 검은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고 끝내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피해자인 소비자의 마인드에서 벗어나 냉혹한 자본가와 투자자의 눈으로 이 판을 다시 짜야 합니다.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투명성과 오니어 리스크입니다. 제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뒤에서 담합하고 법을 어겨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는 기업, 즉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가 썩은 기업에는 절대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당하는 호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과 계좌를 모두 지키는 현명한 경제 주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제분업계가 밀가루값 찔끔 내렸다고 생색내지만 지난 5년간 담합으로 60% 넘게 폭리 취한 게 팩트입니다. 둘째, 사다리 타기로 가격 조작하고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양 줄이는 꼼수, 이제 검찰과 공정위 레이더에 딱 걸렸습니다. 셋째, 외국인도 등 돌린 나쁜 주식은 쳐다보지도 말고 마트 갈 땐 단위 가격 확인해서 내 지갑 내가 지킵시다. 지금까지 최 팀장의 경제 팔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